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신 현인 선생, 고 현인 선생께서는 트로트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정식으로 성악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는 거 아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레코드 취입을 했었다고 하는 윤심덕, 이분도 성악가 출신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 타이틀, 구세로 금순아를 부르신, 또 신라의 달밤을 우렁차게 부르신 그런 가수로만 알고 있죠. 당대에는 가장 모던한 분이었지만 시대가 지났을 때는 오래된 흘러간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흘러간 것이 비루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흘러간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찾게 되는 금순인을 찾아가면서 알게 되는 여러 사실이죠. 중요한 얘기를 듣고서요, 오늘은 또 어디서 금순인을 찾을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제공하는 이영미의 흥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생방송. 예, 네. 저도 요즘에 생방송 매일 하질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편성이 바뀌면서 월요일은 생방송을 못하고 목요일에는 제 방송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빨이 빠졌어요. 하나가. 그래서,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공개 방송이 다른 게 있어갖고 빠졌고, 화요일 이후에 이틀이나 쉬고 이렇게 온 겁니다. 예. 저를 만나러. 예, 맞습니다. 예. 이 변성이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 3주인가 4주 만에 이 금요일에 온 거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별일이 이 편성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시간도 바뀌었고. 그렇죠. 네. 그러나 계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꽤 추웠어요. 네. 추웠어요. 예. 저는 그냥 계속 감기와 뭐 설사와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 늙었어요, 제가. 목소리 이상하죠? 네. 네, 좀 이상해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좀 만났었잖아요. 네. 예, 그때보다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 먹어서 점심 먹고 몸이 좀 풀려서. 그리고 날씨도 좀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부터 지금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 생방, 날방, 본방. 예. 파이팅. 어휴, 일주일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좋은 아유, 방송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분들 계시고요. 생방송이라 더욱 반갑다고. 우와, 출첵. 스스로 둘님께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바본주 김은주님, 생방이란 말씀에 얼른 출첵합니다. 엘비스 333님께서도 오셨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네, 70년대 초 포크 얘기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인물 얘기 들어가서 뭐 조영남 이런 식으로 갔었죠. 네, 조영남 선생 얘기를 예.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트윈폴리오 할 차례구나라고 다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송창식은 뒤까지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좀 뒤로 밀어놓고 너무 커요. 송창식은 한번 건드리면 이게 완전히 뭐 몇 주를 가야 돼요. 이분은 최소한 한 달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쪽 네. 윤형주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예, 윤형주, 윤동주 시인의 그런 육촌 형제. 그렇죠. 좋은 집안에 좋은 공부 집안. 잘하는 네. 경기고등학교, 대강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모범생. 얼굴에도 그냥 딱 써 있잖아요. 나 귀하게 자란 몸. 그 외에 그 엄마들이 네. 그 애들 고이고이 자라는 아이들 그 아들들 할 때 그러죠. 물칠해가지고 빗에다가 이렇게 네. 머리 싹 빗겨주는 까만 뿔테 안경 딱 쓰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눈 동그랗게 뜨고 앉아있는 딱 그 모습. 예.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 뭐 성격은 어떨 줄 몰라도 하여튼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싸움 꽤 잘하셨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했겠죠. 네. 그냥 의사하지 않고. 예. 첫 곡은 네. 트윈폴리오 정규음반에 들어있지 않은 트윈폴리오 아. 정규음반 노래는 우리가 꽤 여러 곡을 들었으니까요. 네네. 그런 노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의 번역곡인데요. 이 네. 번역곡이 꽤 여러 버전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바람 속에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말 많고 거칠은 인생길에 내가 갈 곳은 어둠에냐. 어찌됐든 대단한 조화입니다. 대단한 하모니고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트윈폴리오 얘기는 꽤 했으니까 윤형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보면요. 네. 누가 주선율을 하는 게 더 좋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알죠. 그렇죠. 예, 굵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 두꺼운 소리가 주선율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뭔가 확 잡아야 돼요. 네, 네. 주선율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네, 네. 주인인 척 할 수 있는 소리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윤형주가 아니에요. 네. 예, 이거 보면은 첫 부분에 윤형주 솔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친구 하는 부분에서 화음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 네. 송창식이 주선율로 들어오면서 윤형주가 화음 파트로 확 빠지죠. 네, 네. 뒤에. 이게 축제 노래에서도 그랬어요. 물론 2절, 3절 가면서 한 번 윤형주가 주선율을 하고 송창식이 화음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완전히 목소리가 밀려요. 밀리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목소리가 더 커 뭐 이런 느낌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예. 목소리의 존재감 같은 존재감이죠. 건데요. 네. 거기에서 송창식은 주선율로 자기가 갖고 놀아요. 예. 사실 그걸 화음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화음할 그렇죠. 때는 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합창할 때 자기 혼자서 막 하면 그 합창 베리는 거거든요. 베리죠. 예. 근데 조영남. 그렇죠. 그 외에 뮤지컬 코러스 라인에서도 보면은 늘 주인공만 하던 여자 배우가 맨 마지막에 예. 이제 한물간 여배우예요. 그러니까 코러스에 다시 나온 거예요. 정말 정상까지 올라갔던 예. 여배우였는데 바로 자기 동거남이기도 했던 그 감독이 하는 오디션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튀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주연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이걸 보고 있던 그 감독이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안 말릴 수도 없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직 지금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솔로 나가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윤형주는 화음에 어울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성악과 출신이었던 그 예고에서 성악을 했었던 송창식. 네. 그러니까 훨씬 개성 있고요. 네. 성악과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좀 주선율 쪽이 맞다고 스스로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네. 그러니까 예. 웬만한 데서는 다 송창식 주선율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의 첫 부분을 윤형주가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요. 당시 청년 문화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쪽은 트윈폴리오에서 송창식이 아니고 윤형주였다고 생각해요.
아, 어떤 면에서요? 맑고 깨끗한 순수의 이미지는 송창식보다 윤영주 쪽이었다는 거죠. 엘리트 같은 느낌. 구김살없고. 구김살없고. 그렇죠. 그 느낌은 저는 송창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송창식이 약간 꺾기도 하고 복잡해요, 느낌이. 네. 그런데 윤영주는 증류수 같은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군요. 깨끗한 느낌. 게다가 지금은 좀 비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성장이 되고 쭉쭉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서 뭔가 좀 더 세련되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느낌. 네. 예. 특히 도시 이렇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청년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감성과는 굉장히 다른 네. 감수성 혁명 같은 건데 거기에 어울리는 것은 윤영주가 완전히 튀는 목소리잖아요. 예. 그 흐름에 가수의 흐름으로 보면 가수 할 수 없는 목소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펠송 같은 목소리로 가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이 오히려 청년 문화에서는 더 돋보이는 목소리였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보면 트윈폴리어의 레파토리들도 보고 있으면 송창식보다는 윤영주 쪽에 더 잘 어울리는 목소리. 그런 레파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골든 뭐 LP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앨범을 들어보면은 거기서 송창식의 존재감보다는 네. 윤영주의 존재감이 훨씬 커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인기를 모은 것도 꼭 네.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 윤영주 쪽 인기가 훨씬 높아요. 그거는 그 놀러와 콘서트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던 당시의 관객들 있잖아요. 네. 지금 60대 초반이 예, 됐던 그 아주머니들한테 누구 좋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윤영주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너무 명확하게 송창식 노래를 잘 부르는데 네. 초기에는 윤영주 팬이 훨씬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윤영주 씨는 다른 쪽으로 일을 했었는데 송창식 씨는 계속 음악을 오히려 그런 아이돌 스타 이미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네. 안 하고 음악만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이 트윈폴리오 시절을 보고서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 솔로로 가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두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2년 못 채우고 해체했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별 음악회만 몇 번을 요란 뻑적하게 우리 고별해요. 또 저희 가서 우리 또 고별해요. 이러고서 헤어졌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나왔어요. 네. 윤영주 씨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영주 씨 때문에 고별 음악회 한 거잖아요. 네. 공부하라고 아버지가 난리를 해서. 쳐서 예. 그러는데 결국은 다시 튀어나왔고 방송을 다시 시작했고 이미 유명한 가수였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부모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냅두면 냅뒀으면 얼만큼 하다 관뒀을 텐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포크는 한 71년쯤 돼서 텔레비전 진출에 성공했고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네.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죠. 게다가 말도 잘해갖고 DJ도 하는데. 아, 그럼요. 얼굴도 잘생겼고 네. 안 돼요. 그래서 71년부터 솔로로 음반 내고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드디어 윤영주의 자기 색깔, 윤영주의 본격적인 창작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훨씬 특성이 잘 보이죠. 네. 이때부터. 예, 지금 윤영주 좋다고 써주신 분 되게 송창식이 윤영주보다 훨씬 노래 잘 부른다고 인수봉님도 써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비스 333님 너무 격하게 그 좋아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도 안 보고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드라마도 안 보고 그 재밌는 드라마를. 네. 71년 노래 윤영주의 색깔을 그야말로 보여주는 윤영주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랄랄라. 네. 전 이거 외국 곡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캠핑송. 딱 무슨 동요나 YMCA 스타일. 그런 거요. 네네. 그렇죠. 네. 싱글롱 뭐 이런 건데. 네, 아주 단순한. 이 노래를 윤영주 노래인지 모르고서도 배운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처음에 랄랄라 나올 때 이 노래가 뭐지? 아마 그러셨던 청취자분들 계실 텐데요. 조개 껍질 묶고 할 때, 이렇게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윤영주 씨가 만든 노래입니다. 네, 작사, 작곡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요한님께서 지금
광고 음악 많이 하지 않았느냐.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광고 음악 중에 왜 손이가요, 손이가, 예, 예, 예. 새우깡에 손이가. 딱 이런 스타일 노래잖아요. 맞네요. 예. 멕시코 치클처럼 예. 부드럽게 말해요. 예. 스피암 인트로 때껌 하는 네. 거요. 그런 종류의 노래들을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매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중가요로 떴겠죠. 근데 지금 보자면은 이런 노래는 누구나 짓겠다. 작곡이라는 점에서는 네. 조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동요 같으니까. 근데 가사를 보면요. 윤영주 가사가 참 가사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당시 젊은이들의 새로운 풍경 이런 걸 굉장히 잘 포착을 해내는 그 말의 능력이 있어요. 네. 물론 그것이 다 명랑발랄 분위기에서 묶여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야기들에서도 보면은 그 라일락꽃 풍기는 교정 네네. 혹은 뭐 다방에서 앉아서 둘이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했고. 밤늦게까지 네. 앉아있는 모습 이런 거 포착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개 껍질 묶어서 목에 걸어주고 사실 그거는 약간 판타지예요. 네. 그렇게 묶지 않아요. 근데 왜 캠핑이라고 하는 독특한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 캠핑 분위기, 그 당시에는 쌀을 가서 못 사요. 네. 쌀까지 다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버너, 코펠, 쌀, 텐트 다 지고 다 지고 가서 거기서 빌릴 수 있는 거는 고무 튜브 정도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면 여자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텐트 치는 거. 네. 빌려도 못해요. 네. 지금처럼 쉽게 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낑낑거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접근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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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가서 저기요 이거 좀 네. 박아주실래요? 네.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네. 대부분.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밥을 못해요. 아. 여자들은 버너를 못 펴요. 네. 이게 이제 펌프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뒤집히고 뭐 막 끓음 올라오고 이제 이러면서 슬슬 뭔가가 썸씽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공간의 느낌을 너무 적확하게 그렇군요. 맨날 밥은 태우고 네. 김치밖에 없고 네. 이러던 모습이 정말 똑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긴 이걸 바로 그 휴양지에서 해수욕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이 노래를.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럴 법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네. 화가 났을까 길가에 앉아서 즐거운 하이킹 네. 이런 종류의 노래들이 다 이렇게 그 당시에 풍속을 포착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노래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안의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부터 역시 윤영주 들을까요? 작사 작곡의 노래예요. 선배 잘 만나갖고.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예, 정말 선배 잘 만나서. 김세한 씨가 늘 하는 말이죠. 송창식과 윤영주 같은 형들이 있어서 제가 있었다.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이게 연세대 의대를 다니다가 트윈플레이 활동하고 방송 활동하면서 학교 다니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경희대로 옮겼는데 네. 거기 가니까 1년 후배 중에 노래 잘하는 애가 있는 거야. 예. 하필이면 배우, 유명한 배우 아드님이었어요. 아들이, 네. 예. 그게 김세환이었죠. 예. 그랬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남녀 젊은이가 길가에 퍼지르고 앉아 있어요. 예. 자, 그 노래 가사가. 근데 퍼지르고 앉아 있으려면 타이트 스커트일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이건 바닥에 앉았다는 소리예요. 네. 나팔바지나 청바지이고 머리는 파마하지 않은 긴 생머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남녀 공용으로 신는 캐주얼화 같은 거 신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게다가 저는 가방을 둘러매니 아주 되게 재밌어요. 숄더백이란 소리예요. 아, 그랬군요. 토드백이 아니고 척 네. 둘러 이게 그 전에 없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착 둘러매고서 청바지 입고 덜렁덜렁 다니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지만 그 당시로 보자면 완전히 새로운 패션의 모습을 아주 신선하게 포착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하고 주저앉아가고 농담 떠먹고 길거리에서 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쟤네들 뭐야 쳐다보고 있는데도 우린 지네끼리 좋아요 아주.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군. 예. 전 여기서 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깨가 아름다워. 아, 그러게요. 그건요, 남자의 입장에서 봤다는 게 확실해요. 예. 남자가 보통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럼 네. 고개를 싹 돌려서 보면 어깨부터 보이죠. 네. 가방을 둘러면 어깨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첫 장면이 남자의 시선에서 잡은 거예요. 보통은 그 60년대까지 가요는 어떻게 되냐면요. 미디엄샷, 바스트샷 이렇게 가는 구도예요. 영화를 치면 예. 제대로 잡는 거 있잖아요. 네네. 8시 통근길에 대머리 대머리 총각, 단벌 신사 우리 애인은
31살 노총각님. 네네. 설명이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요. 설정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설정도 나와요. 네. 그게 아니고 가방을 둘러면 어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되게 모던하죠.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 자기들의 생활을 닮은 그런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모던한 시각으로 문장으로 치면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로 봤을 때도 굉장히 모더니스틱한 영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화가 났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주 작사 작곡의 김세환의 히트곡입니다. 예, 화가 났을까? 자, 손을 뿌리치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화를 콸칵 내며 뛰어가는 모습. 문현송 감독의 영화에 쓰일 법한 이런 예. 문여송은 좀 심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첫 시작이 손을 뿌리치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화를 발칵 내며 뛰어가는 모습이 첫 시작이에요. 가장 예. 첫 시작이에요. 설정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예. 예. 싫어! 이거부터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집에 갈래! 예. 착! 그리고 와갖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이런 괘씸한 거 내가 다시 이걸 내가 만나나 봐라. 근데 보고 싶어 죽겠어. 네. 그 끙끙대는 좀 찌질해 보이는 이 남자의 젊은 남자의 심리를 정말 쉽고 감명할 말로 표현하는데 딱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근데 또 선율이 또 명랑하기 때문에 네. 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자기 네. 딴에는 예. 예. 근데 그 심각한 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걸 네. 알고 있는 거죠. 이 명랑하다는 거는. 네. 그 김세환과 윤영주가 정말 짝이 잘 맞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송창식, 윤영주 이 두 분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은 그 김세환, 윤영주, 김세환에서 콤비로 네.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음반도 내고. 예, 음반도 냈고 예. 뭐 같이 지금 보면은 코러스 다 윤영주 씨가 해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 곡을 만들어서 네.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줘. 예. 그렇죠. 너 이거 불러봐. 예. 그 당시에 뭐 돈 주고 판다 이런 건 아주 우습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코러스라도 할 때 용돈이라도 이렇게 너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식이었대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 양희은 선배님 말씀으로 우리는 20대 때 돈이란 걸 몰랐다. 네.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했대요. 예. 밥 먹고 같이 불러주고. 도와주고 그랬지. 그때 20대 때도 돈 버는 것은 트로트 가수였어. 우린 돈 없었어. 돈을 뭘로 먹고 살았어요 하면은 술집 가서 노래 부르는 거 하고 방송하고 먹고 살았대요. 예. 예. 음반 갖고 돈 버는 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군요. 자, 어쨌든 이 김세환은 윤영주가 갖고 있는 순수 명랑 발랄에 더하기 달착지근을 딱 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지는 거예요. 뭔가 먼 저기가 아니고 동네 오빠야, 동네 오빠. 맞아요. 예. 예, 딱 그렇게 됐어요. 예, 동네 오빠. 예, 윤영주는 너무 공부 잘하는 오빠라면 예. 김세환은 그보다 조금 더 약간 놀기도 하는, 노는 네. 것도 잘하는 동네 오빠. 예. 물론 윤영주 씨가 느낌이 복잡하고 풍부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윤영주 작사, 송창식 작곡의 비와 나, 윤영주가 부릅니다. 아, 윤영주가 부르는 비와 나. 예. 언제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군요. 그니까요. 네. 이거 하나만 갖고는 비교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송창식 버전을 안 들어보신 분은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네. 언제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이런 질감. 그게 뭐냐면 액션 영화를 찍었는데 여자 주인공이 화장이 하나도 안 지워지고 땀도 안 나는 그게 윤영주의 그 목소리 비와 나. 네. 네, 아니 물론 뭐 편곡이나 지금 녹음을 신경 써서 한 것 같은 게 굉장히 달라가지고 좀 비교가 그렇긴 합니다만 목소리만으로도 윤영주 씨는 나 막 어떻게 좀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목소리와 이 질감으로는 그 풍부하고 막 복잡한 느낌이 나질 않아요. 워낙 순정만화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창식은 그냥 한마디를 툭 던져도 딱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용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기 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체성, 밝고 깨끗하고 단순한 이렇게 풍속을 포착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네. 사람의 곡을 받아 부를 때도 역시 그쪽이 훨씬 어울립니다. 자, 두 곡이 다 다른 사람 곡인데 하나는 외국 곡의 윤용주 작사인 즐거운 자전거 하이킹, 네. 또 한 곡은 지명길 작사, 홍연결 작곡의 바람아 구름아 두 곡입니다. 지명길 홍연걸이면 당시에 그 그럼요. 최고의 콤비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이요. 예,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산이 온다 산이 간다 둘이 온다 둘이 간다 우리 모두 힘껏 달리자 저기 강이 온다 강이 간다 언덕 온다 언덕 간다 우리 모두 맘껏 달리자 산 넘어 산이 있다 해서 산 넘어 산을 찾았더니 저 먼저 가던 흰 구름이 윤영주의 비완하는 연애 처만은이가 부르는 것 같고 송창식 씨는 연애 연식이 있는 은이가 부르는 것 같고 정말 맞아요. 바본주 김은주님의 소감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즐거운 자전거 하이킹, 바람아 구름아. 이게 제격이에요. 그러게요. 뭐 군더더기도 없고 네. 그냥 네. 깨끗하고 이걸 이렇게 잘 부르는 거는 정말 윤영주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예. 이걸 누가 부르면 송창식이 부르면 이 느낌이 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 정말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 개성도 다른 이 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그랬을 네. 겁니다. 네. 오래가기는 힘든 팀이었던 거죠. 네. 트윈폴리어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대중가요를 부르면 가슴 아픈 이별, 그리움 이런 거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윤영주 씨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욕망이 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는 달리.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그런 노래가 좀 있어요. 바보 같은 히트곡도 있고요. 네.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보 같은 노래는 아마 윤영주가 만들어낸 이별의 절규는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깊게 슬프지 않아요. 이상하게 윤영주가 부르면. 맞아요. 네, 그리고 미운 사람은 심지어 즐거워요. 즐거워요. 이별 노래인데 게다가 이 노래는 장조 트로트 오음계의 선율이에요. 솔솔라솔 미레 도도레 도라솔 미레 솔도 이렇게. 그래서 웃겨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대중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로트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는 노래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포크가 별로 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었으나 뭐 그다지 그냥 그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포크는 청년 문화의 최고 절정기로 74년, 75년으로 향하고 있었고 네. 이 노래들이 이런 윤영주의 이런 노래들이 다 74년에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예. 74년에 나왔군요. 예, 이 사실, 두 곡 들으면서 이제 예, 보니까 약간은 뭐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만, 네. 예, 윤영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대마초 파동 이후에 급전직하에서 뭐 방황을 한 다음에 네. CM송의 대부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김도향, 윤영주 씨가 훨씬 더 대박이죠. 원래 그러니까 그 김도향 씨하고 같이 이백천 씨 회사에 네. 둘이 고용됐다가 예, 그런 거요. 독립을 하면서 둘이 동업을 합니다. 김도영하고 동업을 하죠. 예, 동업을 그러니까 한다. 그 당시에 김도영 씨의 CM송도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줄줄이 사탕 기억나세요? 아빠가 퇴근할 때 줄줄이고요. 아니요. 그거는 뽀뽀뽀죠. 아, 그런가요?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이거요. 예. 네. 네. 그거 김도영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언제든지 웃어요. 누구나도 이게 이제 김도영 씨의 새우깡이고 손이 가요 손이가 이게 그렇죠. 윤영주 씨의 새우깡이죠. 예, 그거 진짜 윤영주스러워요. 손이 예. 가요 손이가 같은 것들은. 예. 그래서 뭐 웬만한 깡하고 껌은 다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지어는 롯데껌이 인기를 얻으니까 멕시코 치글처럼 하니까 혜택껌에서도 찾아와갖고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후배 불러갖고 혜택껌 부드러운 맛. 아, 그것도 윤영주였구나. 예, 근데 김세환을 시킨 거죠. 음. 아무튼 그 후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겠습니다만 자신이 부른 노래만큼이나 네.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영주가 바로 그런 질감을 어쨌든 해보려고 했으나 네. 잘 안 되는 거였고요. 보통의 대중가요의 중심으로 깊게 들어서기는 좀 쉽지 않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냥 가만 내버려 뒀어도 대중가요로 대성하는 거는 좀 힘들었다. 예. 광고 음악 가기 잘했어요. 네. 자, 존경하는 미협의 대의원 여러분, 오는 19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개최한다는 거요.
예결산 및 정관 개정, 운영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주요 안건의 승인을 통해서 신뢰 회복과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소식을 알리면서 음악을 듣겠습니다. 자, 흥남부대 금수는 어디로 갔을까? 다음 주에도 물론 뵙습니다만, 그렇군요. 생방송으로 뵐 시간은 앞으로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4월 되면 또 총선 체제로 또 가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방송이. 네. 오늘 방송 인수봉님, 그리고 바본주 김은주님, 엘비스333님, 사도요한님, 꼴통아이팀님 등등등 환영해 주셔서 즐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보 미운 사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별을 할 시간. 미운 사람,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했는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